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최근 며칠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 어떤 큰 내용이 바뀔 만한 것이 없어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했던 내용과 좀 다른 것도 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방송을 켰습니다. 최근 시장은 관세 악재에는 좀 무뎌지고 있고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약간의 시장 색깔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미래에는 모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바닥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코스피도 조금 반등을 했고 다행히 코스닥은 먼저 22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좀 반등이 좀 가장 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차트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에 이 변동성 지표를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 위에 나오는 변동성 지표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성 지표라고 해보면 어떤 때가 좀 정상적인 모습이냐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변동성 지표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데 보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변동성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은 모습이고 다시 좀 예전 거로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락할 때 변동성도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좀 좋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모습은 어떤 거냐면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과거서 이렇게 좀 보면 하락할 때 변동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변동성이 줄고 다시 하락할 때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은 아직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려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좀 빠진 이유부터를 좀 볼까요? 이렇게 좀 본다면, 하락할 때 변동성이 커지면 이거는 이제 하락이 좀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등할 때 변동성이 줄는 것도 반등의 힘이 아직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락할 때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이런 모습은 좋지 않죠. 여기까지는. 근데 다시 반등하고 쭉 가는 모습에서 다시 여기서부터 좀 맞춰지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정상적인 어떤 수급으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승하지만 여기까지는 좀 변동성이 약하다가 다시 상승할 때 변동성이 커지고 횡보 조정받을 때 변동성이 약해지는 이럴 때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이러한 어떤 패턴으로 앞으로 어떤 S&P 500이나 코스피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이 이제는 좀 정상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차트를 봤을 때 아직 시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동안의 어떤 그 방송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트럼프가 어떤 그 관세에 대해서 뭔가 좀 협상을 하거나 뒤로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다. 근데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도 계속 번복하면서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오히려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진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연준의 어떤 무언가가 정책적인 어떤 무언가가 나왔을 때 진짜 반등이 나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연준의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나온 건 없고 트럼프는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약간씩 번복은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변동성의 한가운데 있고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차트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언저리를 깨지만 않는다면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까지 방송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좀 보자면 기업들의 어떤 실적,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개별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이제 큰 위에서 이제 아래로 좀 내려온다 보면, 일단은 지금의 어떤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일단 기업들의 실적들이 분명히 가이던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최근 뉴스도 좀 보면, 아주 작은 비율이지만, 어떤 기업 실적을 이렇게 가이던스를 내놓는 것을 좀 이렇게 철회하는 이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의 어떤 기업 실적들은 1, 2, 3월 달에 보여줬던 기업 실적들은 관세 역량 이전의 내용들이고, 주식시장에서는 미래의 실적이 중요한 것인데, 미래에는 관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이던스들이.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PER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우상향할 때 PER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아래가, 요 아래 부분이 PER로 보면 뭐 19배 언저리를 깨지 않고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PER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 기업 실적이 좋고 시장이 좋을 때는 PER이 한 19배 정도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바닥을 만들면서 갔는데, 만약에 시장이 꺾인다라고 생각해 보면 같은 PER이 19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PER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때 19배와 또 요때 19배는 또 다른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질 때 19배는 오히려 상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적이 좋아지고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에서 19배는 바닥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현재의 미국의 S&P 500의 PER이 19배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정책적으로 어떤 연준의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런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이던스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19배는 PER, 그 S&P 500의 19배는 PER 19배는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의 PER은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떤 실적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됩니다.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실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시장의 어떤 변화를 실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면 개별 종목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라고 해보면, 과거 어떤 경험상으로 보면 시장이 큰 폭락하고 나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주도주들은 탈락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다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S&P 500이 만약에 S&P 500이 쫙 이렇게 가다가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이렇게 훅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상승해서 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요때 주도주들은 탈락하고 요때 새롭게 올라갈 때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오더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고, 그 다음에 다음번 파동에서는 주도주들을 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하락을 한 거죠. 하락하고 이제 바닥을 만들고 다시 확인하고 갈 때,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여기서 반등이 되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되는 걸 보고 나서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를 뒤늦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보면 요 처음에 바닥은 이거를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하락했던 게 이렇게 갈 때 이 처음에 이 상승은 강하긴 하지만 누가 진짜 주도주인지는 알 수 없고 요때는 보통 낙폭과대주들이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애들이 올라갈지 알기 어려우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진짜 올라가는지가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3파죠. 상승 3파. 상승 3파에서는 이때 주도주들이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인데 그 말은 생략했던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이게 하락인지 더 하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닥을 찍고 두 번째 올라갈 때 그러니까 상승 1, 2, 3, 4, 5파 하락 A, B, C 이렇게 봤을 때 요 상승 3파 이 부분에서부터는 주도주들을 매수하고 이 첫 번째 상승 1파는 그냥 시장이 올라가는 자연으로 시장이 낙폭과대주도 올라가고 뭐 다른 주식들도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레버리지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시장이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여기서 레버리지를 샀지만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서 더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PBR이 0.83배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금융위기 때가 0.81배였거든요. 81배.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을 때 PBR이 0.7 뭐 몇 배였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진다면 여기서는 개별 종목들을 손실 보더라도 정리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로 교체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것이 반등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니까 종목에서 손실 난 것까지 좀 만회하면서 계좌가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3파가 나올 때는 개별 종목을 다시 원래대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도 시장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좀 느껴지는 것은 최근에 보면 여전히 그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팔고 있고 코스피에서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조선이라든지 자본재 이런 쪽은 아직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이 아직은 계속 그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변화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뭐 좀 화장품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긴 하지만 아직 시장이 이렇게 확 바뀌었나? 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화장품 쪽이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이거 화장품 ETF거든요. 이게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겠지만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흔들리면 종목을 코덱스 레버리지로 더 교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안정될 때 다시 주도주를 매수해야겠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시지만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